자, 이제 유산 정리를 마무리하자. 첫째 오빠, 민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변호사가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그의 안경테가 형광등불 빛에 반사되어 차갑게 빛났습니다. 고인의 유언에 따라 법적 절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박민호 씨와 박진호 씨에게는 각각 30억씩의 현금과 공방의 특허 기술 권리 및 해외 판매권이 상속됩니다. 변호사의 말이 이어질수록 주리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곧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요? 주리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공방 안이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오빠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변호사는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박주리 씨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 순간 주리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따뜻한 뭔가가 눈 뒤편에서 밀려왔지만 주리는 필사적으로 눈물을 참았습니다. 민호가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비즈니스 미팅에서나 볼 법한 냉정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주리야, 너는 아버지가 쓰시던 도자기 가마와 작업실을 써. 그건 법적 문서에 없지만 우리가 양보하는 거야. 낡은 가마와 흙먼지 쌓인 작업실. 그것이 주리의 15년 헌신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주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그 아픔은 가슴 속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게 다예요? 주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공방 안에 흐르는 긴장감이 마치 두꺼운 안개처럼 느껴졌습니다. 진호의 아내 소영이 한쪽 눈썹을 치켜 올리며 말했습니다. 전통 기술은 아들에게만 전수된다는 가문의 관례잖아. 주리 씨도 그걸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소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숨겨진 날카로움이 주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주리는 소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깔끔한 정장과 완벽하게 정돈된 헤어스타일이 더욱 거슬렸습니다. 관례요? 그 관례를 지키기 위해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아세요? 주리의 목소리가 살짝 높아졌습니다. 손이 떨렸고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필사적으로 억눌렀습니다. 민호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네가 유학 포기하고 돌아온 건 너의 선택이었잖아. 우리가 강요한 적 없다. 그 말에 주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맞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누가 알았을까요? 그 선택이 15년의 세월로 이어질 줄은. 오빠들이 해외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는 동안 주리는 아버지의 떨리는 손을 잡고 가마 앞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나는 주리가 말을 꺼내려 했지만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5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주리는 스웨덴 스톡홀름 예술대학에서 현대 도예로 주목받던 유학생이었습니다. 세계적인 도예가가 될 꿈을 품고 있었죠. 하지만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주리야,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그 말 한마디에 주리는 모든 것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시적인 귀국이라 생각했지만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가업을 지키며 부모님을 간호했던 그 시간들. 주리의 손은 점토와 유약으로 거칠어졌고 꿈은 천천히 희미해져 갔습니다. 민호는 차갑게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의 손목에 찬 고급 시계가 형광등 아래서 반짝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으면
이만 끝내자. 나는 오늘 밤 뉴욕으로 돌아가야 해. 중요한 계약이 있다. 진호도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잠시 망설임이 스쳤지만 곧 무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리야, 언젠간 이해할 거야. 아버지도 가문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었을 거야. 주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동시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공방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작업하던 공간이었습니다. 작업실로 들어서자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작업하던 미완성 백자 항아리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비치는 오후의 햇살이 그 하얀 표면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주리는 천천히 다가가 그 항아리를 만졌습니다. 차갑고 부드러운 감촉이 손끝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순간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듯했습니다. 마음이 텅 비어버렸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 부모님의 약을 챙기고 밤새 작업을 도와주고 아버지의 떨리는 손을 잡고 유약을 바르던 그 모든 시간이 유산정리서 한 장으로 지워져 버렸습니다. 주리는 항아리 옆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노을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빛이 작업실을 채웠고 항아리의 표면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리의 귓가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주리야, 흙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면 흙도 진실로 답해줄 거야.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시던 그 가르침이 가슴 깊이 메아리 쳤습니다. 주리는 다시 한번 항아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항아리 바닥에 희미하게 보이는 작은 문양이었습니다. 이건 주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아버지가 남긴 메시지였습니다. 아직 완전히 굳지 않은 흙 속에 새겨진 비밀 문양. 누구도 모르는 아버지와 주리만의 비밀 기법으로 그려진 문양이었습니다. 주리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눈가에 맺혔던 눈물이 마르고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남기고자 했던 유산이 무엇인지. 방 밖에서 오빠들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이미 돈과 권리를 나누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리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를 해독하는데 집중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제게 정말 남기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인지. 주리는 항아리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렸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주리는 작업실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오빠들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이제 그녀와 아버지의 미완성 작품만이 남았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저녁 햇살이 백자 항아리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작업실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만이 똑딱거리며 흐르는 시간을 알려주었습니다. 주리는 천천히 흙이 묻은 작업대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앉았던 그 자리였습니다. 아버지, 목이 메었습니다. 주리는 떨리는 손으로 미완성 백자 항아리를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그 차가운 감촉이 손끝을 통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흙이 아직 완전히 굳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손댄 작품이었습니다. 주리는 항아리를
천천히 돌려보았습니다. 수십 년간 도예를 해온 장인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의 손길이. 그리고 그때 항아리 바닥에 희미하게 새겨진 이상한 문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주리는 항아리를 가까이 들어 창가 쪽으로 향했습니다. 햇빛에 비춰보니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것은 분명 아버지와 주리만 알고 있는 특별한 문양이었습니다. 이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스웨덴으로 유학을 떠나기 전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주리야, 이리 와봐라. 아버지는 작업실에서 주리를 불렀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아직 건강했고 손은 단단했습니다. 주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작업실로 들어갔습니다. 내일이면 스웨덴으로 떠나는 날이었으니까요. 이건 너와 나만의 비밀이야. 아버지는 작은 목각 도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위에는 이상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가문의 진짜 표식이란다. 대대로 장인들만 알고 있는 비밀 문양이지. 주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도장은 평범해 보였지만 문양은 독특했습니다. 마치 새의 날개와 물결이 합쳐진 듯한 형태였습니다. 이 문양을 기억해 두렴. 언젠가 필요할 때가 올 거야. 그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주리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설레면서도 동시에 무거워졌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에 이 문양을 남겼다면 분명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주리는 항아리를 조심스럽게 놓고 작업실 구석에 있는 오래된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특별한 도구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5년 동안 이 상자를 열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아버지만의 공간이었으니까요. 상자 바닥에서 작은 목각 도장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 문양이 새겨진 도장이었습니다. 주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가 이걸 여기에 두신 것은 언젠가 주리가 찾을 것을 알고 계셨던 걸까요? 문득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첫째 오빠 민호였습니다. 주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주리야, 아버지가 혹시 특별한 말을 남기지 않았니? 민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약간 불안해 보였습니다. 주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니요. 특별한 말씀은 없으셨어요. 왜요? 아니, 그냥 3년 전에 아버지가 15억 대출을 받으셨는데 그 돈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어서. 주리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15억이라니 아버지가 그런 큰 돈을 대출받았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대출이요? 처음 듣는 얘기네요. 그래, 나도 오늘 변호사에게 들었다. 아무튼 그런 거면 됐다. 내일 뉴욕으로 돌아가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진호에게 연락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주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15억 대출, 아버지의 비밀 문양, 모든 것이 이상했습니다. 주리는 다시 항아리로 눈을 돌렸습니다. 이제 더 자세히 살펴볼 시간이었습니다. 항아리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려 작업대 위에 놓았습니다. 손끝으로 문양을 따라 천천히 만져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게 있을 거야. 주리는 문양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흐릿한 지문이 문양 주변에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손길이었습니다.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주리는 작업대 서랍에서 특수 유약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특별한 날에만 사용하던 유약이었습니다. 청색과 백색이 섞인
독특한 색상의 유약이었죠. 주리는 작은 붓을 들어 조심스럽게 문양 위에 유약을 발랐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15년간의 경험이 그녀의 손길을 안정시켰습니다. 붓끝이 문양의 라인을 따라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이제 굽기만 하면 돼. 주리는 가마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가마는 아버지가 평생 사용해온 것이었습니다. 주리는 가마의 온도를 낮게 설정했습니다. 저온에서 구울 때 이 특수 유약의 비밀이 드러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항아리를 조심스럽게 가마에 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주리는 작업실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으로 보니 민호와 진호가 각자의 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무런 인사도 없이 주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 혼자였습니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 주리는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 첫 도자기 전시회 사진, 스웨덴 유학을 떠나기 전에 찍은 사진.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문득 마음이 아팠습니다. 돌아오지 못한 꿈들, 포기한 기회들. 그래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한 시간들이 그녀에게는 더 소중했으니까요. 가마에서 따뜻한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주리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침내 가마의 불이 꺼졌습니다. 주리는 천천히 가마 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로 밀려왔습니다. 주리는 특수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항아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양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청백색 유약이 불에 구워지면서 문양의 라인을 따라 선명한 푸른색으로 변했습니다. 마치 마법처럼 보이는 변화였습니다. 주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문양이 완벽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작은 글씨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내 딸을 위한 진짜 유산은 우리 선산 맨 뒤편 소나무 아래에 묻어두었다. 내가 만들어준 청자 찻잔을 가지고 가거라. 주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의 메시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청자 찻잔, 그것은 주리가 대학 시절 아버지를 위해 만든 첫 작품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버지의 서재에 있을 텐데요. 그 찻잔으로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차를 마셨습니다. 주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선산으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먼저 그 청자 찻잔을 찾아야 했습니다. 주리는 항아리를 조심스럽게 천으로 덮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이 비밀을 알려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지금은요. 창밖은 이제 완전한 밤이 되었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 속에 새로운 감정이 피어났습니다. 혼란과 슬픔, 그리고 희망. 아버지, 제가 찾을게요. 당신이 남기신 진짜 유산을. 주리는 작업실에 불을 끄고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청자, 찻잔을 찾으러. 그리고 아버지가 정말로 남기고자 했던 유산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밤은 깊어갔지만 주리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3시, 주리는 아버지의 서재에 들어섰습니다.
방 안은 달빛이 창문을 통해 비치고 있었고 아버지의 냄새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된 책과 흙이 섞인 그 특유의 냄새. 주리의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청자 찻잔. 목소리가 방 안에서 작게 울렸습니다. 주리는 천천히 아버지의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항상 아버지가 즐겨 사용하던 찻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디에 있는 걸까요? 주리는 살며시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아버지의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에는 오래된 사진들, 그리고 세 번째 서랍. 여기 있었네요. 주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청자 찻잔이 부드러운 천에 쌓여 있었습니다. 10년도 더 전에 자신이 만든 청자 찻잔이었습니다. 약간 모양이 일그러진 초보자의 솜씨가 역력한 작품이었지만 아버지는 항상 이 찻잔만 사용하셨죠. 주리는 조심스럽게 찻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찻잔의 푸른 빛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그때 찻잔 아래에서 작은 종이가 발견되었습니다. 주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주리는 종이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힘겹게 쓴 듯한 떨리는 글씨체였지만 분명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주리야, 이 글을 읽는다면 너는 내가 남긴 단서를 찾은 거야. 내 딸아, 너만이 우리 가문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는구나. 내가 말하지 못한 많은 것들이 있단다. 내 오빠들은 우리 가문의 전통보다 돈에 관심이 많아졌다. 조심하렴. 주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따뜻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 계속해서 편지를 읽었습니다. 선산의 소나무 아래에 금고를 묻어두었어. 비밀번호는 내가 처음 도예를 시작한 날짜야. 그날을 기억하니 그날이 내게는 가장 자랑스러운 날이었단다. 주리는 그 날짜를 바로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12살 생일, 2001년 5월 16일. 아버지가 처음으로 물레를 돌리는 법을 가르쳐 주신 날이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주리의 가슴을 더욱 저미게 했습니다. 내 딸, 너에게 미안하구나. 너의 꿈을 희생시키게 해서. 하지만 이제 내 인생을 살아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대로. 주리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을. 청자 찻잔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해 보이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서툰 솜씨로 만든 찻잔이었을 뿐. 하지만 아버지가 찻잔을 가지고 가라고 하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주리는 찻잔을 조심스럽게 들어 빛에 비춰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상한 것은 없었습니다. 주리가 새겼던 작은 서명만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문득 주리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찻잔 안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작은 숫자들을 발견했습니다. 유약 아래에 흐릿하게 새겨진 숫자들이었습니다. 이건 주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가 비밀리에 새겨 넣은 숫자들이었습니다. 금고의 비밀번호가 아닌 다른 숫자들. 주리는 서재의 스탠드를 켜고 숫자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37, 11, 24, 9, 16. 무슨 숫자일까요? 주리는 종이에 숫자들을 적었습니다. 생일?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날짜? 그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주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시계는
어느덧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이제 곧 동이 틀 것입니다. 주리는 결심했습니다. 지금 바로 선산으로 가야겠다고. 청자찻잔과 편지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고 주리는 서재를 나섰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갑자기 현관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조심스럽게 현관 쪽을 바라보니 둘째 오빠 진호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주리는 벽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진호가 이 시간에 다시 집에 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진호는 조용히 아버지의 작업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고 주위를 경계하는 듯 했습니다. 주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주리는 현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기회였습니다. 주리는 살금살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진호가 작업실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리는 빠르게 현관을 빠져나갔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주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가방에 담긴 청자 찻잔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의 비밀, 가문의 비밀이 담긴 찻잔이었으니까요. 주리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엔진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뜨릴까 두려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시동을 걸고 천천히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백미러로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업실에 불이 켜진 것이 보였습니다. 진호가 무엇을 찾고 있는 걸까요? 주리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선산으로 향하는 길은 어두웠습니다. 도로 양옆으로 높은 나무들이 늘어서 있었고 간간히 가로등만이 길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주리는 핸드폰에 저장해둔 지도를 확인했습니다. 선산까지는 약 30분 정도 걸릴 것 같았습니다. 차를 운전하면서 주리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찻잔에 새겨진 숫자들,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진호가 이 시간에 작업실에서 찾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첫째 오빠 민호였습니다. 주리는 당황했습니다. 이 시간에 왜 전화를 하는 걸까요? 받아야 할까요? 주리는 고민 끝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주리야, 지금 어디야? 민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주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집이에요. 왜요? 거짓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주리는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빠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진호가 네가 집에 없다고 했어. 주리야, 무슨 일이야? 주리의 손에 땀이 배었습니다. 목소리를 안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아, 정원에 나와 있었나 봐요. 생각할 것이 있어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가 그 말을 믿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작업실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발견했니? 이 질문에 주리의 온몸이 굳었습니다. 민호도 무언가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의 비밀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냥 평소처럼 흙과 도구들 뿐이었어요. 또다시 거짓말이었습니다. 주리는 자신이 이렇게 쉽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혹시 아버지가 사용하던 특별한 청자 찻잔 못 봤어? 주리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도 그 찻잔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리는 운전대를 꽉 쥐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니요. 못 봤어요. 왜요? 아니, 그냥 기념으로 갖고 싶어서
내일 다시 연락할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주리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위험했습니다. 오빠들도 아버지의 비밀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주리는 더 빠르게 운전했습니다. 이제 선산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아직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돌계단이 어둠 속에서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주리는 작은 손전등을 켜고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산이 무엇인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주리의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선산의 맨 뒤편, 그곳에는 오래된 소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그 모습이 신비롭게 보였습니다. 주리는 소나무 아래로 다가갔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남긴 비밀을 찾을 시간이었습니다. 선산의 소나무 아래 주리는 손전등 빛을 비추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지만 소나무 아래는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주리의 뺨을 스쳤습니다. 여기 어딘가에 주리는 중얼거리며 소나무 주변을 천천히 돌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금고를 찾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뀔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땅을 비춰보았습니다. 이끼와 낙엽이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주리는 가방에서 작은 삽을 꺼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정원용 삽을 챙긴 것은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흙이 손에 묻었습니다. 도예가의 손, 흙을 만지는데 익숙한 손이었지만 지금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각 삽질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제발 여기 있기를. 주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약 20분 정도 파내려갔을 때 삽이 단단한 무언가에 부딪혔습니다. 쿵! 주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전등을 비춰보니 금속 재질의 물체가 보였습니다. 주리는 숨을 멈췄습니다. 찾았습니다. 아버지가 묻어둔 금고였습니다. 흥분된 손길로 주변 흙을 더 파냈습니다. 손톱이 부러질 것 같았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은색 금고의 전체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예상보다 큰 금고였습니다. 주리는 금고를 땅에서 끌어올렸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비밀번호 패널이 보였습니다. 주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버지의 편지에 적힌 대로 처음 도예를 시작한 날짜를 입력했습니다. 01, 05, 16. 천천히 한 숫자씩 눌렀습니다. 각 숫자를 누를 때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마지막 숫자를 누르자 딸깍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습니다. 주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금고가 열렸다는 것은 비밀번호가 맞았다는 의미였고, 그것은 아버지가 정말로 자신을 위해 이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다는 증거였습니다. 아버지, 떨리는 손으로 금고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크고 작은 봉투들과 서류 뭉치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맨 위에는 하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 내 딸 주리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주리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버지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편지를 단번에 펼치지 못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주리에게 내가 막내딸에게 따로 남긴 이 유산은 오직 너만이 받을 수 있게 법적으로 준비해 두었다. 내 오빠들은 언제나 우리 집안의 비법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 했다. 첫째는 비법을 외국 기업에 팔려 했고, 둘째는 작품을 모두 해외로 내보내려 했다. 주리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짐작했던 불안한 직감이 사실이었습니다. 오빠들은 가문의 유산을 지키려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팔아넘기려 했던 것입니다. 손이 떨렸지만 계속해서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작년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우연히 민호의 전화 통화를 엿듣게 되었다. 민호는 우리 가문의 비색 유약 제조법을 미국 기업에 30억에 팔려는 협상을 하고 있었다. 400년 동안 우리 가문이 지켜온 비밀을 돈과 바꾸려 했던 것이다. 진호 역시 마찬가지였다. 진호는 미술관 큐레이터 권한을 이용해 우리 가문의 작품들을 해외로 빼돌려 자신이 경력을 쌓으려 했다. 내 오빠들에게 우리 가문의 전통은 그저 돈을 버는 수단일 뿐이었구나. 주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비밀리에 모든 준비를 했다. 내가 진짜로 아끼는 작품들과 비법서는 모두 별도로 보관해 두었다. 그리고 내 재산의 대부분을 내 이름으로 바꿔놓았다. 이 금고 안에는 총 120억 상당의 자산 서류가 있다. 정기예금 20억, 강남 아트갤러리 건물 소유권, 가문의 비전, 도자기 제작 기법 특허권, 그리고 추가 비밀 계좌 정보도 있다. 이 도자기 제작 비법은 너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암호화했다. 내가 진정 우리 가문의 혼을 이어갈 사람이란 걸 늘 알고 있었단다. 주리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안도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금고 안의 다른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아버지가 편지에 쓴 대로였습니다. 통장 사본, 부동산 등기부 등본, 특허, 증서 등이 모두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서류에는 박주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빨간 폴더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열어보니 민호가 해외 기업과 주고받은 이메일과 계약서, 초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민호는 가문의 비법을 팔려고 했던 것입니다. 청색 폴더에는 진호와 관련된 자료가 있었습니다. 미술관 전시 계획서와 함께 가문의 작품들을 해외로 연구, 기증하는 내용의 문서였습니다. 진호는 가문의 유산을 해외로 연구인에 보내려 했던 것입니다. 주리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배신감이 컸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알고 대비해 두셨다는 사실이 그나마 위안이 되었습니다. 금고 맨 아래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두루마리가 나왔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가문의 비전, 도자기 제작 기법이 그림과 함께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주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것은 400년 동안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가문의 보물이었습니다. 청자의 신비로운 비색을 만들어내는 비법, 특수 유약의 제조법, 가마의 온도 조절 비법 등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루마리 끝에는 아버지의 글씨로 추가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게 물려준다. 내가 우리 가문의 진정한 계승자이다. 주리야, 내 인생을 살아라. 가문의 전통을 지키되 내 방식으로
새롭게 해석하고 발전시켜라. 주리는 두루마리를 조심스럽게 다시 말아 상자에 넣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금고에서 나온 모든 서류와 물건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금고는 다시 흙 속에 묻었습니다. 증거를 남길 필요는 없었습니다. 주리가 흙을 모두 덮고 일어섰을 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주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거기 누구세요? 날카로운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리는 얼른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선산을 관리하는 관리인이었습니다. 그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주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 저는 박신의 막내딸입니다. 어제 아버지 장례를 치렀고 일찍 와서 인사드리려고. 목소리가 떨렸지만 가능한 안정되게 말하려 노력했습니다. 관리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아, 저 주리 양이구나. 어제 봤지. 이렇게 이른 아침에 와서 놀랐어요. 그런데 그 가방은 관리인의 시선이 주리의 불룩한 가방으로 향했습니다. 주리의 손에 땀이 배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 중 몇 가지를 가져왔어요. 여기서 기도하려고요. 관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 동정심이 비쳤습니다. 그렇군요. 많이 힘들겠네요. 편하게 있다가요. 저는 저쪽 묘역 점검하러 가볼게요. 관리인이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주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위험했습니다. 하늘은 이제 완전히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주리는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알게 되었어요. 모든 것을 걱정 마세요. 가문의 전통을 지키겠습니다. 제 방식으로요. 주리는 가방을 단단히 쥐고 내려갈 준비를 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리의 새로운 인생도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리는 서울 강남의 한 법률사무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정성국 법률사무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방에는 선산에서 발견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단단한 결심도 함께 있었습니다. 주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예약을 확인받고 회의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잠시 후 중년의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정성국 변호사였습니다. 박주리 씨군요. 아버님의 별세 소식을 들었습니다. 삼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정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주리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산에서 찾은 서류들을 가져왔어요. 주리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정 변호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 찾으셨군요. 다행입니다. 아버님께서 이 일을 위해 3년 동안 준비하셨거든요. 주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3년이라니 아버지는 그동안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셨던 겁니다. 변호사님, 이 서류들이 정말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가요? 주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정 변호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몇 가지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철저히 계획하셨습니다. 특히 두 아드님이 가문의 기술을 해외에 팔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신 후에요. 주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이 떨려 테이블 아래로 숨겼습니다. 정말 오빠들이 그런 일들을 계획했던 건가요? 정 변호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파란색 폴더를 열었습니다. 첫째 아드님이 추진 중이던 해외 기업과의 거래계약서 사본입니다. 아버님께서 사설 탐정을 고용해 확보하신 자료입니다. 주리는
계약서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곳에는 분명히 민호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가문의 400년 비법을 곤과 바꾸려 했던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주리는 꾹 참았습니다. 지금은 감정에 빠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이 정말 제 것인가요? 정 변호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모두 박주리 씨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특허권, 저작권, 금융자산 모두요. 법적으로 완벽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주리의 손이 저절로 입을 막았습니다. 120억. 아버지가 진정으로 남기고자 했던 유산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금전적 가치를 넘어 가문의 혼과 역사가 담긴 유산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특히 강남 아트갤러리에 큰 의미를 두셨습니다. 그 건물이 앞으로 주리 씨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곳이 되길 바라셨죠. 주리는 아트갤러리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따뜻하게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믿음이 느껴졌습니다. 저 오빠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정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버님의 지시로 이 모든 것은 비밀로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개할 때가 되었습니다. 주리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슬픔, 안도와 배신감이 뒤섞였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정식 유언장 공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때 모든 것이 공식적으로 밝혀질 겁니다. 정 변호사의 말에 주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일주일, 그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야 했습니다. 법률사무소를 나온 주리는 잠시 강남 거리를 걸었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똑같은 건물들, 똑같은 사람들이었지만 주리의 세상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둘째 오빠, 진호였습니다. 주리는 잠시 망설였지만 전화를 받았습니다. 주리야, 어젯밤에 갑자기 어디 갔었니? 작업실에 들렀는데 없더라. 진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게 조금 날카로웠습니다. 주리는 가능한 자연스럽게 대답하려 노력했습니다. 아, 잠이 안 와서 잠깐 산책 나갔었어요. 오빠는 왜 그 시간에 작업실에 왔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호가 말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려고. 그런데 주리야, 혹시 아버지가 남긴 특별한 서류 같은 거 못 봤니? 주리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오빠들도 무언가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아버지가 준비한 모든 일을 짐작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특별한 건 못 봤어요. 왜요? 주리는 최대한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땀으로 미끄러웠습니다. 아니, 그냥 아버지가 생전에 특별한 서류를 보관한다고 하셔서. 아무튼 괜찮아. 내일 다시 연락할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주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빠들도 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조심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저녁이 되었습니다. 주리는 작업실로 돌아왔습니다. 이천의 고요한 밤, 공방 안에는 주리 혼자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미완성 작품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주리는 작업대 앞에 앉았습니다. 천천히 손을 뻗어 아버지의 미완성 백자 항아리를 만졌습니다. 차가운 흙의 감촉이 손끝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마무리할게요. 주리는 작업 앞치마를 두르고 도구를 꺼냈습니다. 15년 동안 아버지 곁에서 배운 기술, 그리고 스웨덴에서 공부했던 현대적 감각이 함께 어우러졌습니다. 손끝에서 흙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전통적인 선과
주리만의 현대적 감각이 만나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줄도 모르고 작업에 몰입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주리는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아버지의 미완성 작품을 완성하고 새로운 작품들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전통 기법과 주리만의 현대적 감각을 결합한 작품들이 하나둘 탄생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주리는 아침 일찍 일어나 정장을 입었습니다. 오늘은 정식 유언장 공개일이었습니다. 강남의 법률사무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주리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공개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에 도착하니 이미 민호와 진호가 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주리와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정 변호사가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엄숙했습니다. 자, 이제 고 박상훈 선생님의 정식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민호와 진호는 의자에 똑바로 앉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기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주리는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떨리는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정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박상훈은 맑은 정신으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주리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진실의 시간이 왔습니다. 첫째와 둘째 아들에게는 각각 현금 5억씩을 상속한다.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5억. 처음 약속했던 30억의 6분의 1에 불과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재산과 가문의 기술, 특허권, 부동산, 작품 소유권 등은 내 막내딸 박주리에게 상속한다.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진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 30억씩이라고! 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 변호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고인의 최종 유언입니다. 그리고 이미 법적으로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진호가 주리를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어쩌면 약간의 부끄러움도 섞여 있었습니다. 너, 내가 아버지를 조종한 거지? 주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맺혔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오빠들이 가문의 비법을 팔려고 했던 것도, 작품들을 해외로 내보내려 했던 것도 모두요. 민호와 진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정 변호사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박상훈 선생님께서 수집하신 증거 자료입니다. 민호 씨의 해외 기업과의 거래 계약서 사본, 진호 씨의 미술관 기증 계획서. 방 안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오빠들의 비밀이 모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주리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 새로운 시작을 할 거예요. 오빠들이 원한다면 함께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이상 가문의 전통을 돈과 바꾸는 일은 없어야 해요. 주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가문의 진정한 후계자였습니다. 흙과 불의 언어를 이해하는 진정한 장인의 딸이었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천의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주리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주리는 차에서 내려 가족 묘소로 향하는 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에는 직접 만든 청자 꽃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흙길을 걸으며 주리는 지난 1년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장이 공개된 후 오빠들과의 관계는 한동안 얼어붙었습니다. 민호는 분노했고 진호는 부끄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주리는 가족 묘소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의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청자 꽃병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꽃병은 전통 기법과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진 작품이었습니다. 밝은 청색 유약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정말 잘 지내요. 주리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우리 가문의 기술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요. 아버지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그 혼이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피어나고 있어요. 주리는 가방에서 작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흙의 언어 갤러리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아버지의 아트갤러리 건물을 리모델링해 만든 공간이었습니다. 갤러리 오픈한 지 6개월 만에 이렇게 유명해질 줄 몰랐어요.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진 한 장 한 장을 넘기며 주리는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듯 말했습니다. 전시회 오프닝 사진, 해외 미술관 관계자들과의 만남, 젊은 도예가들을 위한 워크숍 장면들. 주리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가 따뜻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슬픔이 아닌 감사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빠들과도 조금씩 관계가 나아지고 있어요. 그때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호와 진호가 함께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1년 전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뭔가 부드러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주리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빠들과 함께 아버지 묘소를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늦지 않았지? 민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날카로움이 없었습니다. 아니요, 방금 왔어요. 주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진호가 다가와 아버지의 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꽃병이네. 내가 만든 거야? 진호가 주리가 놓은 청자 꽃병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주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전통 기법에 제 스타일을 더했어요. 세 남매는 잠시 침묵 속에 아버지의 묘를 바라보았습니다. 각자의 마음 속에는 다른 감정들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주리야, 사실 오늘 너에게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주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아직도 상속 문제로 분쟁을 일으키려는 걸까요? 주리는 긴장한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나 미국에서 일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어. 민호의 말에 주리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 그리고 민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가문의 전통을 더 이상 외면하고 싶지 않아. 내가 이어가는 그 길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어. 주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런 말을 민호에게서 들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진호도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미술관 일을 계속하겠지만 이제는 우리 가문의 작품을 제대로 알리는 데 힘을 쓰고 싶어. 해외에 연구 기증하는 것보다 세계 각국을 순회하는 전시회가 더 의미 있고 멋있잖아. 주리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무언가가 목을 메었습니다.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그 순간 실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말을 잇기 어려웠습니다.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주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의 손길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사실 내가 이렇게 성공할 줄은 몰랐어. 내 1년간 모습을 지켜보면서 느낀 게 많았어. 우리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 주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가문의 진정한 유산은 흙과 불을 다루는 혼이에요. 이건 팔거나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죠. 함께 지켜나가요. 세 남매는 아버지의 묘 앞에 나란히 서서 각자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햇살은 더욱 밝아졌고 봄바람은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주리는 흙의 언어 갤러리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직원들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광경이었습니다. 이제 주리의 갤러리는 2천을 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도예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주리 대표님, 오늘 일본에서 온 바이어가 새 작품을 더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도쿄에서 전시회 제안도 들어왔어요. 주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갤러리 안에는 그녀의 작품들이 가득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오직 주리만이 만들 수 있는 작품들이었습니다. 갤러리 한쪽에는 젊은 도예가들을 위한 교육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주리는 가문의 기술을 배우려는 젊은 작가들을 위한 장학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주리에게 기회를 주었듯이 이제 주리는 다른 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었습니다. 내일 첫 장학생들이 도착합니다. 모두 5명입니다. 직원의 말에 주리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가문의 전통은 단순히 박가만의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세상과 공유되는 문화유산이 될 것입니다. 저녁이 되어 갤러리가 문을 닫았습니다. 주리는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갤러리 뒤편에 마련된 그녀만의 공간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흙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주리는 작업 앞치마를 두르고 물레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촉촉한 흙이 느껴졌습니다. 물레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리의 손길에 따라 흙이 천천히 형태를 갖추어 갔습니다. 새로운 작품,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손끝에서 흙이 형태를 갖추어 가는 동안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너답게 살아라. 내가 내 진정한 후계자란다. 주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정말 자신답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혼을 이어받되 그것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도자기가 가마속에서 익어가는 동안 주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한 시간이 진정한 재산이었어. 내가 진짜 부자였다. 주리의 입가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이제 더 이상 슬픔이나 원망이 없었습니다. 오직 감사함과 사랑, 그리고 미래를 향한 희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15년 전 꿈을 포기했던 그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걷는 장인이었습니다. 흙과 불의 언어를 이해하는 진정한 예술가였습니다. 가마에서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새로운 작품이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했던 순간, 흙이 불을 만나 영원한 아름다움으로 변하는 그 마법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진정한 유산은 돈이나 물건이 아니라 이 흙과 불의 혼이었어요. 그리고 그 혼은 영원히 살아 숨쉴 거예요. 주리의 속삭임이 작업실에 퍼졌습니다. 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봄비였습니다. 흙에서 왔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도예의 본질이자 인생의 이치였습니다. 주리는 이제 그 깊은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감동이 전해졌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